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해안 경계 관련해서 해경에게 이양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연기되고 있죠? 예. 예, 저희가 이작사에 가서 보고받으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연기하면서 해경에게 이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장비를 보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용사들이 있는 소초에 대한 개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있는 곳에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녀왔는데 꼭 관심을 갖고 그쪽 소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근무 장비 보완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분에 관심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청장님, 네네. 예, 저희가 이번에 현장 국정감사로 창원 쪽에 다녀왔어요. 네. 퍼스텍 그리고 현대 롯데 그리고 카이 네네. 이쪽을 다녀왔는데요. 애쓰고 있는 국내 방위 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네. 남북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방위 산업에 전력을 투구하면 우리 국방력 강화가 되고 또 우리의 경제력 강화가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의 첨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네. 네. 현대로템의 전차가 있는데 현대로템 전차를 만드는 과정에 계열사가 1,100여 개 정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미뤄지면서 도산 위기에 있다는 얘기는 잘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빨리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다 다녀오셨고 네. 다 이야기 듣고 그 딸린 가족은 또 얼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번 그 전차 시스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자동 화재 발생 시 자동 방화 장치. K9 자주포에는 자동 방화 장치가 없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전차에는 다 있어요. 그러면 K9 자주포에 그전 실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방어해 놓지 못했어요. 퍼스텍이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또 롯데메도 그 전체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동 방화 시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K9 자주포 등 혹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능 개량하는 사업에는 들어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빨리 신경 써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를 저희가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해병대 사령관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바다로 들어가면서 우리 장병들이 이제 바로 적과 마주치는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긴장되어 있는데 물속에서 멀미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게 잡는 장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보는 병사들에게 혹시 뭐가 필요하지? 네네.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 그리고 거기는 아주 더워서 되게 찜통이라는 거예요. 긴장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전차의 그 냉난방 시설은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성능 개량으로 살짝만 넣어줘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현장에 참 잘 다녀왔다.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은 우리 용사들에게 물어만 보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저희가 마음에 안도를 하지만 아직도 불안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그 로켓을 발사하고 로켓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개발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개발 콘테스트 같은 것도 좀 열고 장병들에게 그런 콘테스트도 열고 그 아이디어도 받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병무청장님 예. 예비군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예. 예비군들의 급식비 그 향방잡개라고 하나요?
여기 급식비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데 지출라고 하는 부분에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교통비 문제와 급식비 문제를 좀 무엇이 불만인지 좀 잘 수렴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저는 우리 군 역사의 아덴만 작전을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이렇게 봅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덴만 작전이 진행된 것이 우리 해군의 고유 작전 지역은 아니고 소말리아 해역인데, 물론 나가 있는 배에 해군 함정이 작전 지역이 되겠지만 공해입니다. 일종의 우리로 보면요. 근데 오늘 답변 내용 중에 보면은 참 정말 제 길을 의심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배가 납포된 지점이 공해상이기 때문에 해경의 책임이 어떻고 해군의 책임이 어떻고 이렇게, 물론 법학자들이 그런 논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해상에 있고 영해 안에 있고가 책임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공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주에 있든 국민의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안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1시간 또 사투를 벌이다가, 북한 경비정은 북한 해군 소속이죠. 경비정 북한 해군 소속의 북한 해군에 끌려가는 그 국민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게 해경이 할 일이다, 해군이 할 일이다, 따져야 될 일인지. 그런 인식을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대답이 적정했는지. 그런 인식 가지고 안 됩니다. 북한에 몇 시간 동안 끌려가는 국민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될 것은 정부 사과를 하고, 답변 내용이 너무나 어정쩡했습니다. 박희 청장님. 네. 그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쭉 국감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네. 분명히 방위 사업청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을 차별할 없도록 해야 되고, 방사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차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답변 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외 업체의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부여해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부족해서 국외 업체는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국내 업체, 국외 업체를 중에서 국외 업체를 유리하게 합니까? 이런 관행, 행정 편의주의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개선하시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보면은 이번같이 임시 휴일을 정해놓으면 임시 휴일이 또 지체상금 날짜에 가산되는 건 빼줘야 됩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 갑자기 휴일을 정하니까 지체상금이 하루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또, 민원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K2 전차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의 부품, 파워백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들도 자꾸 지체상금이 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 이런 건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국가계획법상의 충돌과 조화를 하면서도, 좀 생각을 해줄 걸 부탁드립니다. 개선 좀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국가개혁법상에 고칠 수 있는지 해보고, 안 되면 우리 방위사업법이든 이쪽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안액도 좀 정하시고, 뭐, 네.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네네. 백무청장님. 예. 우리가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천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원의 인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예산 이제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산 이제 빼도 되겠죠. 현역 정원에 소외된에서 말씀입니까? 현역을 증원해가지고 우리가 백령적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증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 편성된 예산은 이제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른 전력 소요 예산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육군 총장님, 지금 특전사에 지금 전개 수단이 없던 거 아시죠? 헬기 없다는 거. 예. 이게 예, 정말 문제거든요. 국민이 알까 싶어 창피합니다만 이걸 2021년도, 22년도에 전력하는데 이거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특전사가 전개 수단을 미국의 연합사에다 허락을 받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개할 수 있던 상황은 창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특전사다운 특전사 좀 만들어주세요. 네. 추가드립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 흥진호 문제가 계속 거론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분단된 국가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현실을 번영하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연평해전 애초에 발발 요인이 꽃게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연평해전을 다른 말로 꽃게전쟁이라고 하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과거 서쪽은 연평해전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어선들이 NLL 북쪽으로 이동해서 그 고기 잡다가 해경과 몇 번 드잡이하고 그랬던 일이 꽤 있습니다. 당시에 해경도 남한 어선도 찾기 어렵습니다. 고기 잡겠다고 생업 때문에 저러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지금 동해안은 원산 앞바다 쪽에 북한이 중국에다가 조업권을 팔아가지고 그 바람에 거기서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당시 대체로 좀 동해안의 어족 자원은 되게 순환성 어류들이거든요. 동해안에 좀 오징어가 안 잡히고 고기들이 안 잡히는 건 바로 그 순환성 어류를 북한 해역에서 조업권을 받은 중국 어선이 한 1000여 척에서 1500척이 싹쓸이를 해가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1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조업료라는 게 한 10년 전에 한 50억이었어요. 지금 한 100억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100억에서 50억 정도의 조업료 때문에 중국이 싹쓸이 해가는 어족 자원이 우리 동해안 일대 어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는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기 전쟁인 거죠. 지금 동해안은 지금 고기가 안 잡혀요. 지금 오징어가 한 마리 10,000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휴가 때 갔더니 오징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오징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남쪽으로 순환해서 내려오는 오징어들이 다 중국 어선이 쓸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의 분단 체제 하에서 뭐 어선이 어디 갔냐, 왜 찾았냐, 왜 못 찾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에 핵을 폐기시키고 평화적인 체제를 정착시킨 이후에는 바다를 같이 활용해서 남에도 도움이 되고 북에도 도움이 되게끔 경제적 활용을 해야 돼야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GPS 장비를 끈 어선을 파악했냐 못했냐. 그게 GPS 끈다면 그게 북한 어선인지 남한 어선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 어민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고기가 없어도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고 그런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위사업청 할 때 우리가 느낀 겁니다만 그 감독관 제도 네네. 그게 뭐 박근혜 정권에서 방위사업 부정을 반역죄로 처벌한다고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병우 라인을 박아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전 이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감독관 제도를 없애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지금 아마 그 행자부 쪽에서 검토를 연말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뭐 그 정치적 목적으로 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내부 감시 체제나 여러 가지 감사 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특정 조직을 딱 찍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감독관을 보내서 그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만들고 그 담당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아까 이정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거는 박근혜 정권 때의 적폐다. 그러면서 감독관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총장님이 생각은 어떠세요? 감독관실이 갖고 있는 그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그 사전의 모든 것을 점검해가지고 예방한다는 그런 장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놔두실래요?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을 재설계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임시 조직은 어차피 12월 중에 재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목적으로 한그 옥상호 감시 체제는 저는 걷어낼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걷어내야 다시 이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기가 북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관급 도급 문제인데요. 네. 감사원이 이제 효율성 차원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급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보면 이 장납기 장비 있지 않습니까? 뭐 추진 체계라든가 이렇게 네. 장납기 장비까지 도급 체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문제나 전력화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도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감사원의 권유는 있으나 이 장납기 장비는 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장납기 그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급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제 도급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동성애자 관리를 하는데 동성애 행위가 일어나면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범법 행위가 일어나고 범법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범법자를 방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동성애 파악이 위법이고 규정 위반이면은 이 범법자,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이나 법을 이렇게 좀 손을 보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인권 차원에서의 그 법률이기 때문에 그 손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둘이서 그 눈을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제한을 시키고 건전한 소대, 중대, 분대 이런 단위로서 그 지휘관들이 감독을 해야지 그거를 성행위를 뭐 한 거를 갖다가 조사한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지휘권 그러니까 차원에서 사전에 얘기한 예방하기 위해서 예. 예방 활동 그 자체가 오히려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기품원에서 약 7년간 접수된 시험 성적서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9만 7천 개를 분석했는데 241개 업체가 제출한 2,749개의 위변조 시험 성적서를 적발했습니다. 무기와 장비, 군수품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험 성적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방사청에서는 이 적발된 241개 업체 중에 114개 업체는 행정처벌을 하고 231개 업체는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전체 시험 성적서의 약 44%에 해당되는 1,207건 이걸 특정 한 업체에서 제출한 겁니다. 예. 이 업체는 약 7년 동안 40건의 계약을 진행했는데 40건의 계약 모두에서 이런 위변조된 시험 성적서가 적발됐습니다. 고 다 이야기 듣고 그 딸린 가족은 또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요번 그 전차 시스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자동 화재 발생 시 자동 방화 장치. K9 자주포에는 자동 방화 장치가 없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전차에는 다 있어요. 그러면 K9 자주포에 그전 실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방어해 놓지 못했어요. 퍼스텍이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또 로템에도 그 전체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동 방화 시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K9 자주포 등 혹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능 개량하는 사업에는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빨리 신경 써서 네,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를 저희가 장비 보완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분에 관심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청장님, 네네. 예, 저희가 이번에 현장 국정감사로 창원 쪽에 다녀왔어요. 네. 퍼스텍
그리고 현대 롯데, 그리고 카이 네네. 이쪽을 다녀왔는데요. 애쓰고 있는 국내 방위 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네. 남북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방위 산업에 전력을 투구하면 우리 국방력 강화가 되고 또 우리의 경제력 강화가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의 첨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네. 네. 현대로템의 전차가 있는데 현대로템 전차를 만드는 과정에 계열사가 1,100여 개 정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미뤄지면서 도산 위기에 있다는 얘기는 잘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빨리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다 다녀오십시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해안 경계 관련해서 해경에게 이양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연기되고 있죠? 예. 예, 저희가 이작사에 가서 보고받으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연기하면서 해경에게 이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장비를 보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용사들이 있는 소초에 대한 개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있는 곳에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녀왔는데 꼭 관심을 갖고 그쪽 소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근무 이 자체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개발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개발 콘테스트 같은 것도 좀 열고 장병들에게 그런 콘테스트도 열고 그 아이디어도 받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병무청장님 예. 예비군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예. 예비군들의 급식비 그 향방잡개라고 하나요? 여기 급식비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데 지출 라고 하는 부분에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교통비 문제와 급식비 문제를 좀 무엇이 불만인지 좀 잘 수렴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저는 우리 군 역사의 아덴만 작전을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이렇게 봅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덴만 작전이 진행된 것이 우리 해군의 고유 작전 지역은 아니고 소말리아 해역인데 물론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해병대 사령관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바다로 들어가면서 우리 장병들이 이제 바로 적과 마주치는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긴장되어 있는데 물속에서 멀미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게 잡는 장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보는 병사들에게 혹시 뭐가 필요하지? 네네.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 그리고 거기는 아주 더워서 되게 찜통이라는 거예요. 긴장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전차의 그 냉난방 시설은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성능 개량으로 살짝만 넣어줘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현장에 참 잘 다녀왔다.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은 우리 용사들에게 물어만 보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저희가 마음이 안도를 하지만 아직도 불안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그 로켓을 발사하고 로켓 발사